경희대 노인학과 김영선입니다. 노인 분야는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H테크라고 하는 노인을 위한 기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희대학교가 이제 3대 연구 중점 분야를 선정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노인 에이징 분야이라서 경희대는 굉장히 노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제 전체적으로 교육 연구 생태계 말씀드리고 H텍의 국내 동향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저희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현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테크란 단어가 좀 낯서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노인을 위한 기술입니다. 그 전에 이제 보조 기술 이런 개념인데 이것이 좀 확장해서 그 시니어를 위한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노인을 돌보는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 의료진을 포함한 그 돌봄 종사자들을 위한 부분까지도 우리는 H텍이라고 범위를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분야는 세 개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가트너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경희대 연구소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니어가 혼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의 자립생활 기술 이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나 운동 재활 그리고 스마트홈 또 식사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돌봄 기술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공급자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에게 그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을 도와주는 그런 기술 로봇 등이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술이다 보니까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높여주는 부분까지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해외 자료의 대표적인 건데 보시는 분야대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분야는 굉장히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오른쪽에 대기업이나 스타트업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 주제로 삼았던 큰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앞에서 이제 노인들이 혼자 살고 싶어 하시는 경향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 노인들의 또 중요한 특징이 이제 혼자 사시거나 노인만 사시는 경우가 노인 가구의 88%나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미 있는 연구가 이제 나한테 돈을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엔 이런 제품을 만들어도 돈이 없어서 살 수 없었는데 이제는 돈이 많은 노인이고 이제 자식들한테 상속 안 하고 내가 돈을 쓰겠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이제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팀장님도 말씀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돌봄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OECD가 우리나라가 가장 부족한 나라로 이제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병원을 운영하는 이유도 인력 부족의 문제를 대응하는 부분도 한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H텍은 결국은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솔루션으로 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경희대학교에서는 이런 문제를 이제 10년 전부터 고민을 해서 연구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기술을 만드는 것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결국은 이제 노인에 대한 부분이 잘 만들고 잘 쓰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 연구 그리고 기업들과 소통하는 그런 생태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교육부로부터 두뇌한국 BK21 H텍 교육연구단을 해서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중간 평가를 받으면서 우수교육연구단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H텍 연구소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돌봄, AI, 또 교육,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링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기와 다르게 H텍과 관련해서는 아직 실증에 대한 부분이 구축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서 경희대에서 이제 이런 실증센터를 통해서 100건 이상의 케이스로드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연구들을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매년 코엑스에서 많은 분들과 세미나도 하고 기업 네트워킹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미국이나 태국 등의 선진국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돌봄 로봇 등에 대한 실증을 이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그런 생태계를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H텍에 대한 부분에 이제 국내 동향을 말씀드리면요. 일본이 이제 우리보다 요 시점, 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시점이 20년 전이고 이유도 이제 그 무렵됩니다. 그랬을 때 중점적으로 국가든 기업이든 투자했던 부분이 이 테크 분야입니다. 사람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이제 관심을 갖고 10년 동안 한 1,000억 정도 투자를 했어요. 굉장히 작은 규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확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이 수요처 입장에서의
이런 시니어 산업의 시장의 부분은 이미 고령화가 되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도 산업 규모로 세 번째로 크고 특히 이 H텍 상황은 이제 최근의 상황이긴 하지만 연평균 증가율이 23%나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건 영국의 에이징 어널틱스 에이전시에서 나온 생태계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대기업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처 그리고 각 분야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절대 강자는 현재 없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렇지만 모든 국가가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눈에 띄는 이제 전시회는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그 디셀도르프에서 열리는 레아케어가 있고 일본 HCR이 있는데 최근에는 CES에서도 이 H텍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는 이 롱지비티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갖고 진행을 하는데 그 키워드가 이제 롱지비티 외에도 이제 디지털 공존이나 이걸 이제 지역사회에 연결하자 이런 취지인데 어쨌든 이러한 기술이 이런 그 고령화에 세계적으로 다 대응하자 이런 측면이 중요한 공통점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 강조했던 부분이 이제 이건 이제 선정 KPMG에서 나온 이제 자료인데 이 H테크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기술이 되고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라 그 외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CES에서 나왔던 이게 이제 그 부스에 대한 상황인데 크게 그 디지털 헬스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전체 스마트홈 그리고 이제 그 노인의 소외감을 줄여주는 소셜 인게이지먼트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 외에도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특히 로봇과 또 AI의 연결 그러니까 생성형 AI를 뛰어넘어서 물리적 AI와 로봇에 대한 연계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앞으로 주요한 핵심 기술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 아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국가들을 보게 되면은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NIH와 NIA에서 이제 에이징 앤 AI에 대한 부분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R&D 종구조국인 영국에서는 이미 이제 이 에이징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들도 이제 기업들과 연결하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로봇 중심으로 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로봇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투자를 하면서 R&D에서는 전체 14.5%나 차지하는 굉장히 큰 그 비중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본이 로봇을 2005년부터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15년 계획을 갖고. 근데 아직 상용화를 하지 않은 부분들은 좀 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일본 자체가 로봇 기술이 그러니까 세계에서 랭킹이 높지 않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우리 1세션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글로벌 마켓에서 우리 H텍이 충분히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이제 시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빈곤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부족했었는데 이제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해서 돈 있는 노인들이 나오게 되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돈을 이제 예전보다 2배 이상 쓰겠다 이런 이제 그 결과들이 저희 연구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완만하게 가면 요 정도 118조까지 2030년에 증가로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2배 이상 날 위해 돈을 쓰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280조로 늘어나서 우리는 굉장히 이머징 필드로서 가능성을 갖고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팀장님 말씀 주신 부분에 아르파이치 나왔는데 이건 이제 제가 좀 강조해서 반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복지부 R&D를 포함한 바이오 R&D가 너무 이제 질병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노멀에이징에 대한 투자가 좀 우선순위에 뒤로 밀리는데 결국은 이러한 그 건강 수명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노멀에이징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R&D뿐만 아니라 전체 노인 정책이나 전반적인 국가에서 보고 있는 고령화 기본 계획에서도 H텍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장교양 제도에서도 이러한 기술을 반영해서 케어 현장의 서비스 퀄리티를 높이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예를 들면은 지금 노인장교양보험의 복지연구가 있는데 이 중에 요 4개 품목이 예비급여로 되어 있어서 등재되어 있다라는 말씀, 등재 예정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렇게 그 배변 로봇이나 또 웨어러블 로봇, 또 모니터링 로봇, 인지 제어 로봇, 그리고 그냥 운동 제어 로봇 이런 등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고 R&D를 투자한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삼성에서 옛날에 이제 부모님께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라고 하는 버전으로 AI 로봇을 놔드려야 되겠어요,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제가 같이 협업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아까 CES도 나왔지만 이제 전자와 테크가 약간 뭉쳐지면서 노인에게는 모두 다 중요한 도움이 되는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CES를 주관했던 CTA에서는 노인들은 그 나한테 도움이 되는 기술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을 거의 80% 이상은 나는 사용하고 있고 쓸 의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나 LG전자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죠. 글로벌 기업이니까 그걸 이제 갖고 앞으로 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요건 이제 IoT로 냉장고 문 여닫는 거가 자녀들에게 가서 우리 부모님 안전하게 계시다, 요걸 보고 있는데, 이제 이걸 뛰어넘어서 이제 냉장고나 뭐 로봇 청소기 같은 데에 이 바이탈 데이터 디텍션 센서가 달려서 좀 더 많은 이제 데이터를 게더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으로 우리 경희대 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표 연구 말씀드리면,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고요. 이제 그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돌봄 로봇 연구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대로 돌봄 종사자를 위한 부분도 있고, 노인이 직접 혼자서 쓰는 정서 지원 로봇, 이번 CES에서 굉장히 강조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제가 연구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그 산업부하고 가기부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순서가 안 와서 아직 많이 못 하고 있는데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중요한 건 뭐냐면, 하이엔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자 금액이 너무 작은 거예요. 합해서 이제 한 대당 만드는데 지금 300억 투자됐지만, 이것이 이제 3년, 5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10년 이상의 그런 이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 이 효과성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체적 부담을 줄여주는 건 분명하다. 이건 병원에서도 쓸 수 있고, 또 이제 요양시설 같은 곳에 쓸 수 있는데, 이거 저희가 일본 사스케하고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그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도 나타나서 Q1 저널에도 투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에이스텍 기기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실증하는 부분들을 다양한 기구로 실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우리가 사용자 중심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 재활에 대한 부분하고 이제 스마트 홈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스마트 홈의 센서 등을 통해서 이 바이탈 데이터를 체크할 수 있는 또 중요한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또 EHR 등의 데이터를 갖고 시니어 영양, 푸드테크 이런 부분으로 이제 메디푸드도 될 수 있고, 혹은 기본적인 식사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도 연계할 수 있다라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저희가 새롭게 하고 있는 거는 AI 에이전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전자회사들이 뭐 볼리나 이런 그 9Q 같은 이제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AI 에이전트에 대한 부분을 개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연구 분야로서는 저희는 이제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아도 이게 나한테 필요한지도 모르시고 또 잘 사용 방법을 모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속 가능성이 없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든 디지털 치료제건 노인을 대상으로 이제 주로 오래 쓰게 될 텐데, 이걸 이제 집에 가서 잘 못 쓰시면 소용이 없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니어에 대한 부분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재단으로부터 이제 시니어 코호트 연구 지금 이제 10년짜리 연구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보험사들, 지금은 삼성화재하고 이제 저희가 투자를 받아서 액티브 시니어 코호트나 혹은 시니어 라이프 플랫폼, 삼성전자와 KB 라이프 보험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제품과 서비스를 동시에 실증하고 효과성을 보는 형태이고요. 우리 이제 병원하고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그 서비스가 의료 서비스와 그 케어 서비스가 같이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는 이제 이런 연구를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노인 대상으로 한 이제 의료진과 또 노년학자들의 이 교육, 이게 이제 유펜에서 하고 있는 에이지 스마트 교육인데요. 이것을 이제 의료와 이제 집과의 교류를 하는 그런 연구라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진행을 제안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 통합지원 돌봄
통합 돌봄 지원법이라고 해서 커뮤니티 케어의 상황을 좀 더 발전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걸 디지털화까지는 아직은 적극적으로 못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유럽 AAL 프로젝트에서의 그런 커넥티드 헬스 R&D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은 결국은 텔레메디신이 대표적인데 우린 제도적인 측면 때문에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먼저 병원 중심의 그런 기술을 발전시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이제 이런 부분들이 노력을 하고는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이제 굉장히 지금 긴 시간이겠지만 롱지비티 연구가 굉장히 R&D 투자처도 크고 또 앞으로 가야 될 아주 굵직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의료와 또 다양한 노년학과 또 우리 전체 디지털 R&D 등과의 접목을 통해서 우리 병원 각 분야별로 통해서 하이브리드 전략 차원에서 큰 연구소를 앞으로 경희대가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마무리하자면 이제 정부를 향해서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이제 이 유럽에서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왼쪽에서 보시는 대로 AL 프로젝트라고 해서 전체 노인들이 혼자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이제 영국에서도 에이징 리서치 R&D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도 우선순위를 좀 더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예타도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특히 노인은 이제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쓸 수 있도록 하는 실증에 대한 연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이제 지역사회 기반 전체 시단위로 이렇게 대규모 실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가 병원과 같이 협업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것이 이제 제도적으로 많이 좀 미비한 측면이 있어서 정부와 또 병원 특히 거기 또 경희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